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서비스의 미우섭입니다. 자, 전국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강의는 지난주에 복습, 연교시 문제 복습, 그리고 이제 정규 과정 3시간. 첫날은 좀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조금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만 분량도 적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는 3교시, 그리고 1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에 바로 또 2시간 오늘 오전 진도에 맞는 기출문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8번의 과정에서 벌써 한 주 지났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복습 문제는 이제 등기편으로 먼저 편성이 돼 있어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복습 파트는 여기 6-8분의 6 여기입니다. 6번째 여기 있고요. 여러분 요약집 뒷부분에 443페이지 있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1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등록할 때 수립하는 계획. 자, 이게 제가 또박또박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이 아니라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이 명칭만 최근까지 해서 명칭만 4번 물었습니다. 명칭만 4번. 그리고 이 계획 수립할 때 승인 절차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전체 절차에 대해서 한번 또 출시했다 그랬죠.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조사, 그 다음부터는 토지이동 조사부, 조서, 정리결의서, 정리 이렇게 틀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양입에 관해서 출제되는 것이 이럴 때는 양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양입 제한 요건. 첫째, 되는 양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330제곱미터를 초과 중요합니다. 이상이 아니고요. 초과. 그리고 비율로 10%까지는 양입이 되고 초과가 안 된다 해서 조문상으로는 이렇게 퍼센티지가 제곱미터보다 먼저 나와 있지만 이런 순으로 하셔야, 이런 순으로 기억을 하셔야 실전적이다.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중복해서 지문을 풀지 않게 되는 실전적인 제가 안내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양입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지번 부여는 실무니까 지적소관청 시군국어 하되 동리 단위로 한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리를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방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그 다음에 줄을 잘 그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문이 잘 나오는 건데 분할이고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 분할 전 지번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 전의 지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할된 필지는 후순위 복식 부번을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줄 긋는 것이 제가 지금 줄 그은 것처럼 줄이 그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하라고 제가 이렇게 네모칸 해봤는데요. 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틀리게 낼 때는 여기 부번을 본번 뭐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이때까지. 맞게 낼 때는 그대로 인용이 되고요. 네. 네. 자, 5번입니다. 연환골 나올 때 두 가지로 대응하자 그랬습니다. 연환골 나오고 재배 나오면 두 번째 지목 답이고요. 자생이 나오고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다가 나오면 유지다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는 재배냐 자생이냐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학문적인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유지의 핵심은 자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하고 관련된 식물이 자생하는 게 아니고요. 배수가 잘 안 된다는 게 유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우리 시험이 법령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액면상으로 이렇게 비교해 두시면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 제가 비교를 해드린 것이지, 이론적인 구별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 6번에 아까 양입을 보셨는데 되는 양입이 안 된다는 조문상의 실제 예가 3개가 있고 이게 계속 돌아가며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 지목 과수원에 단서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네 번째 지목 목장용지에도 똑같은 단서가 붙어 있죠.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27번째 지목에 묘지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는 양입이 안 된다 이 조문상의 예로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7번에 차문자 지목 부호 요 4가지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사례처럼 이렇게 한 문제로 또는 지문의 하나로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 근데 틀리시는 분들은 몰라서 틀리시는 분은 거의 없다. 실수해서 틀리시니까 실수 안 하도록 저하고 준비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이렇게 일단 외우는 방법. 그래서 공장용지장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주차장 차, 하천 천, 유원지 원. 그래서 여기 차 문자만 정리해서 장차 천원으로 기억하시면 틀리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 문자만 기억하면 틀리게. 그래서 공장용지장, 주차장 차 이렇게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힌트고, 두 번째는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문제를 푸실 때 이거를 4가지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들 이제 착각하시면서 틀리시는데 일단은 시험지에 적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뭐를 적느냐 하면 제가 보여드린 요 4가지를요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에 너무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너무 흘려서서 나도 못 알아볼 정도면 안 되고 그냥 알아볼 정도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다 두셔야 됩니다. 실전에는 공장용지장 하면서 장자 동그라미, 주차장 차 하면서 차자 동그라미 이렇게 시험지에 여러분 시험지에 적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만 하셔도 실수를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작업하는 게 시험 준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꼭 해두시고 두 번째는 보기에 예시된 지목 부호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중에서 찾으셔가지고 동그라미를 해두시는 거죠. 이게 차문자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두 번째 글자에다가 여기 없는 게 나오면 다 두 문자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시고 세 번째는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찾은 글자와 제시된 부호라는 글자가 맞으면 O, 틀리면 X 해두고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O만 찾으시면 되고 틀린 거 골라라 그러면 X를 찾으시면 된다 해서 이렇게 하면 실수를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특별히 문제풀이 할 때는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까요? 자, 지목을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어 그래서 제가 필수서 뒷부분에는 하나를 더 집어넣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연교시 문제에서는 요거 빠져 있을 텐데요. 수업 중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뺐어요. 프린트에는. 하지만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이왕 소개됐으니까. 주유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석유류의 판매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유 판매 요 조합이 나와야 돼요. 석유만 나온다고 주유성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광천지도 석유 들어가 있어요. 온수, 약수, 석유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용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광천지에는요, 물하고 기름 다 대상입니다. 온수, 약수, 물, 석유류, 기름. 물이든 기름이든 뿜어져 나오면 광천지다. 그게 핵심이고요. 이 주유소용지는 주유소용지 가가지고 생수 사 먹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없어요. 기름, 석유,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LPG 말이에요. 그걸 이제 판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판매 석유 판매 조합이 나오면 주유소용지 요거 하나 더 지금 해드렸고요. 뭐 더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공장만 나오면 과거에는 공장용지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장만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요 말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제조하는 공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공장 그러면요 거기서 뭘 만들지는 않죠. 정비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공장이라고 자동차 정비 공장도 공장이라고 공장주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비워서요 수식어 보셔야 됩니다. 제조하는 공장이라는 이 조합이 나올 때만 공장용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 공장은
지금은 이제 공장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판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판매가 중요하죠. 요 판매. 석유를 판매한다 해서 요 조합이 나오면 주유소 위주로 하죠. 요거 하나 더 보충해 드렸고, 같이 제조 공장 나올 때 공장 위주로 하자. 요것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용지가 되는 결정적인 단어는요, 보관이었죠. 보관. 그다음에 국어가 되는 결정적인 단어는 수로였죠. 김수로 씨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과목 국어 이렇게 기억하자 했던 그 부분이고요. 요 세 가지를 지난번에 제가 강조드렸고, 그 부분을 연교시 문제에서 푸셨지만 두 가지 추가했습니다. 자, 9번요. 경위 측량 방법 할 때 경위 나오는 순간 동의어가 쭉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치기 위해서는 확정, 개발, 경위, 좌표, 500분의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가져오면 될까요? 좌표 가져오면 됩니다. 좌표. 해당하는 거 갖고 오면 되거든요. 면적 등록하는 방법에서는 500분의 1이 대축식을 가져오면 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활용이 있는 겁니다. 좌표가 키워드고 요거는 수식어죠. 경계점의 좌표. 해서 뭐 내용을 뭐 굳이 해석할 것도 없이요. 동의어 정리하시는 걸로 충분한데,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됩니다. 이 조문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동의어만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죠. 자, 10번요.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한대요. 사업지구의 경계 우리가 외웠던 이 부분이죠. 4. 그럼 이 4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맥 12와 맥 13에 다 있었죠. 이게 중요한 분할이니까 이 분할은 사업지구의 경계선을 위한 분할은 중요한 분할이라 건축물을 걸리게도 할 수 있고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중요한 분할이었죠. 그래서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예외였죠. 예외가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이 예외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판, 사, 도, 공, 걸리게 하는 자르는 예외라고 했는데, 요게 판결이고 요게 사업지구 경계, 요거 지금 요겁니다. 자, 요거. 그다음에 요거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른 분할, 요거는 공공용 토지의 분할, 이렇게 이제 돼 있었죠. 자, 지난번에 공부했던 부분을 뭐 복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췄든 틀리든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꾸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제대로 공부하고 반복하신 분은 이 문제를 풀면서 뭐 뻔하네, 뭐 쉽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몇 주 지나면 또 가물가물거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딱 보자마자 저거 또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로 돼야 시험에서는 점수가 나옵니다. 제대로. 예, 그렇게 가시고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풀어드리고 있는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오는 거라고 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아주 효율적인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복습 문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